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뜨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일본 가기에서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갖다 결정했습니다. 21일 후면은 이제 발효가 됩니다. 또 거기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갖다 긴급 소집했죠. 소집해서 그야말로 지난 닷새 동안 보면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뭐 구상을 한 듯합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갖다가 남기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조심스럽게 외교적 해결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하여간 뭐 너 죽고 나 죽자.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국력이 뭐 너희들이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네네. 우리가 뭐 충분히 일본 경제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뭐 또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네, 네. 이제 사실 출정을 선언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그런 대목 보면서 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사실 그동안 오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파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황태순 TV에서 전화 뭐 김영광 실장이 늘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일이 벌어지고 이 전쟁은 이제 오늘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개전이 된 겁니다. 개전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한 5가지만 흔한 얘기를 헤드라인만 뽑아드리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맞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맞대응 악순환을 원치는 않으며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와라. 제일 마지막에 하나 갖다 붙였는데 근데 제가 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네네. 그리고 여권의 네. 민주당의 누구지 이해찬 아저씨가 이끄는 그 당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기업들도 접촉을 했고 네. 그리고 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도 네. 와서 설명도 하고 네. 뭐 같이 하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종합해 봤더니 네. 일단 문재인 팀은 네. 그 일본의 그 의도와 네. 일본의 그 수순에 대해서 한 가지 명백한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네. 그 최재성 그 집권당 그 일본 대책특위위원장이 경제침략 대책위원장입니다. 네. 대책위원장이 그 기업들과 네. 그 자유한국당 저 핵심들에게 얘기한 것은 네. 일본이 지금 그 부담스러워서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 한일 경제가 벌써 한 50여 년 지금 얽혀서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1,100여 개의 그 대한 수출품에 대해서 네.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사실상의 금수출한다면은 네. 일본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네. 일본이 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아마 못하고 연기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네. 자유한국당이나 기업들도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데 이 예측은 틀린 거죠. 네. 자 오늘 아베는 예고했던 대로 네. 뭐 주저함이 없이 네. 오늘 가기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동안 또 일본 갔다 온 의원들 제가 몇 명 만나봤어요. 네. 네. 만나봤더니 아베가 왜 이렇게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씩씩대고 그랬더니 네. 좀 개인적인 사감도 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사감. 네. 네. 그리고 개인적 사감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전에 몇 년 전 문 대통령 취임하고 만났을 때 네. 그 아베 수상이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호의를 뭐 보이고 할 때는 아주 뭐 간살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속을 다 내주듯이 네, 뭐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네. 문 대통령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와가지고 네. 네. 이거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좀 얼마나 좀 따뜻하게 손을 네. 내민 거예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이거 제가 뭐 이빨 뭐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이가 안 좋아서 케이크를 안 먹는다고 그렇게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아베도 저 서방 국가에서는 그래 넘버 2인데 경제 대국의 국가고 네. 그 수상이고 그 족보 있는 집안에 그 아주 뼈대 있는 아버지도 뭐 외무장관 했던 그런 뼈대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의뢰 입장에서 이렇게 잘 한번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발로 확 밟아버렸다. 그게 아주 케이크. 굉장히 그 자민당 뭐 간사장 예. 그걸 만나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베가 예. 진짜 무례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와중에 뭐 대법원 판례 나가지고 징용배상 문제를 또 네. 들고 나오니까 하고 했는데 네. 그 발단에는 또 그게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제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그때도 그렇죠. 아베 수상이었었습니다. 이 사람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해가지고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또 뭐 거세게 들고 나오고 네. 또 그때는 또 오바마 우리 정부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동원해가지고 이제 뭐 국제 무대에서까지 우리가
일본 압박했죠. 일본 압박하니까 그때도 저 아베가 네.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안녕하시모니까. 아베 이문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면 한국말로 막 안녕하시모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또 확 쌩을 까버렸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래서 위안부와 개인적인 사감과 징용 문제와 이게 겹치니까 아베가 야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동맹이고 뭐고 뭐 하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말도 썩 싫다. 이제 정리하고 저 미국하고 둘이 저 손잡고 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데는 그런 사감도 좀 강력히 작용하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아베가 삐져도 보통 삐진 게 아니다. 김 실장,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혼내하고 다떼마이가 다른 거 아시죠? 아니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 작동한 거는 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가지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그거는 뭐가 나머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얘기니까 지금 이제 혼내하고 다떼마이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일본에서 뭐 간사장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마치 그 아베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무례함,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그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아베 신조 아까 아버지 아베 신타로 공이 다 어디 사람입니까? 일본에. 저 조슈본이라 그러죠. 야마구치. 현재는 야마구치 현이고 예전에는 조슈본이고 그 조슈본이 바로 뭡니까? 정한론의 발상지입니다. 그렇죠. 메이지 유신을 이뤄냈던 그 바로 야마구치 현재 야마구치 과거에는 조슈 사스마하고 둘이서 이제 그 두 군벌이 보면 메이지 유신을 이뤄냈고 이들이 보면은 흔한 얘기로 일본의 주류 주축 세력 요시다 쇼인을 비롯해서 다카스키 신사쿠. 다카스키 신사쿠 신자 히로미. 그렇죠. 신사쿠 신자가 뭡니까? 진짜 이게 아베 신조, 아베 신타로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이미 150년 전부터 정한론 쉽게 해서 별로 실력도 안 되는 조선이 감히 갖다가 청나라 믿고 개아리 틀고 우리한테 개기면서 그래 맛을 좀 보여줘. 그게 그 유명한 1876년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금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사실 배알이 꼴렸던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국력이 벌써 몇 차이가 나도 수십 배 차이가 나는 한국이 오로지 미국의 보호하에 미국이 좀 뒷배를 봐주니까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한국 스스로 보는 미국하고 관계를 갖다 멀리하면서 마치 뭐 동네 무슨 떠돌이 마냥 중국의 기웃, 러시아의 기웃하니까 이번에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번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겠다. 즉 정한하겠다는 것이 바로 혼내입니다. 그렇죠. 아베가 들고 있는 깃발 제일 위에는 개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가자라는 이런 거대한 이제 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아베 쪽에서는 이제 아베가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좀 아양을 떨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멜라니아 생일 축하 파티로 참석을 하고 골프장 벙커에 가서 뒤집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뭐 큰 것도 있겠지만은 좀 겁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 너무나 안이하게 김정은이 뭐 제재도 풀어줘야 된다고 지난 2년 동안 막 돌아다녔지. 그러면서 사실 일본 북한이 뭐 공언하지만 북한 핵은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인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청자분이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지금 북한에 지난해에 들어간 50만 톤의 정제유 이거 불법 한적을 단속하는 그 팀장이 지금 일본 해상자위 된 거예요. 7개 국가 해군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이 해상 한적 불법 한적 단속하는데도 미온적이고 구경하듯이 하고 뭐 유엔 안보리에서 통보나 하면 그 배 좀 이제 뭐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한 거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맞습니다. 한국 뭐하냐 한국군 한국 해경 가장 많은 한반도 해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왜 이 일에 대해서 안 하느냐고 계속 압박 넣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뭐 콧등으로 넘겨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정은이 내 동생 좀 도와달라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제 사라진 거니까 미국도 설득해가지고 한국 쟤들은 이제 지 선택을 하게 하자.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또 지금 압박이 제가 들어오는 이제 아까 거죠. 딜레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김 시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정말 싸워서는 안 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무언가 홀려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실장의 맏형이 김 실장의 뭐 사장이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막상 전쟁이 붙으면 우리 김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문재인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죠.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이 뭐 저 보면 그 당시 최재성 뭐 정진석 등 해갖고 민관정 협의체에서 나와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 기술력 우리가 이제 자체 기술력 빨리 이제 이른바 뭐라 하니까 국산화하자. 박용만 회장이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기술 자립하는데 50년이 걸린답니다. 반세기가 걸린대요. 그러면 그것도 일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반세기인 겁니다. 그렇죠. 협력해주면서 기술 이전도 좀 해주고. 이 상태에서 50년인데 지금 50년이 더 걸리는 이 싸움을 갖다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 50년은 2세대입니다. 2세대는 그럼 다 말라 죽어야 됩니까? 둘째,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뭐 막상 이제 보면 8월 22일부터는 우리 1,100개에 달하는 소재 상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반도체 제조 설비라든지 들어오는데 반도체뿐 이제 뭐 기계 뭐 몽땅입니다. 뭐. 다죠. 근데 물론 일본도 피해를 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 이야기가 127대 1이랍니다. 즉 일본이 하나 다칠 때 우리는 127배를 갖다 다쳐야 되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은 이미 5, 6배 일거 차이가 나고 있는 이 나라에서 127대 1로 맞아갖고 그런데 자, 이 전쟁을 벌인 이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는 우리네 대한민국의 임금님 왕이 그야말로 마치 용감하게 칼 뽑아두고 자 끝장을 보자. 제가 그랬잖아요. 계백장은 5,000결사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백장은 5,000결사액으로 오늘 한 겁니다. 자, 우린 죽을 때 죽더라도 나 5,000명 칼 들고 나가자. 이럴 때 저희가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칼 들고 뛰어야 됩니까? 이제 실물 경제는 뭐 그렇게 막 평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금융 주식 시장도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코스피가 오늘 2천선이 이제 붕괴를 하고 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간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전이 되어갈 때 정말 대응책은 있느냐? 자, 이거 임진왜란을 보면은 조정에서는 네. 저 영명하신 그 선조임금님. 선조임금 이제는 뭐 쳐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우리 아싸.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재 안 한다고 최재성 씨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질르면 이긴다고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제재 계획대로 네. 그냥 과감하게 했으면 네. 저 외군 안 쳐들어온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외군이 부산진 동네 저 넘어가지고서 지금 상주 넘어서 세제 넘어서 지금 충주까지 온 거예요. 한 군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이거를 정말 저 이렇게 뭐 호언장담하면서 뭐 문 대통령 뭐 문제 없다는 거야. 우리가 힘만 합치면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참 이게 거의 지금 보니까 계백장군 이른바 저 처자식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칼 들고 5,000결사보로 자 우리가 다 죽자 다 죽어보자 라고 나가는 계백장군 같은데 이걸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말리지 않을 수도 없고. 아니, 저희는 벌어지는 일을 네.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사실을 전해드리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지소미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갖고 또 보면은 아마 자해 공갈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가슴이 묵직한 8월 2일입니다.